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방송할 내용은 시황과 종목 이렇게 좀 나눠볼 건데요. 일단 시황은 연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연준 정책에서 어떤 스탠스가 긴축이냐 완화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고 그 다음에는 관심 종목이긴 한데요. 조금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시가총액이 그리 큰 종목이 아니고 유동성이 많은 종목이 아니라서 조심스럽지만 알고 있어야 할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이고 오늘 시장 전반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일단 약간 좀 눈치 보는 이런 느낌이 초반엔 들다가 막판에는 조금 힘을 내는 정도. 역시 오늘도 삼성전자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이런 좀 모습이었고요. 삼성전자는 전고점이라고 해당하는 부분을 일단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주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주는 전형적인 좀 상승의 어떤 그런 모습이고요. 그것을 빼고서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많이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뭐 그 경동 나비엔이라든지 한국콜마라든지 NHN 엔터라든지 뭐 아프리카 TV라든지 그 다음에 일부 IT 업종 쪽에도 있고 뭐 있는데요. 그 종목들이 보면 일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었고 중소형주였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던 것들이 최근에 좀 많이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형주에서는 일부 종목들 그리고 중소형주주에서는 특히 실적이 매우 잘 나온 종목들이 지금은 눈에 띌 정도로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고 일단 코덱스 레버리지로 우리 지수를 좀 보면 일단은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상승의 강도는 매우 강해요. 상승의 강도는 매우 강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그 어떤 저항이라고 하면 이 정도의 구간인 것 같아요. 유원저리를 코스피로 따지면 한 2300, 한 5, 60, 요 원저리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졌다라는 것이고, 이 근처까지 가기 전까지는 일단은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라든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홀딩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 하나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이 표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 표를 보면 연준 정책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고점 대비 하락한 거 혹은 저점 대비 상승한 요것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증시에서 현재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나 지금 마찬가지인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유동성의 느낌이 나거든요. 지금 1, 2분기의 실적이 그리 좋을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뭐 쫙 좋다가 재작년까지 좋다가 실적이 한번 확 꺾였죠. 그리고 나서 기저효과로 올라가는 수도 있다라는 이런 내용인데 최근의 시장 분위기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는 근데 사실 이 과거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때 거기에다가 유동성까지 풍부할 때 진짜 강한 상승 거품까지 나오는 것인데요. 실적이 일단은 추세는 틀 것이다라는 이런 내용들도 있지만 지금은 어떤 정책에 의한 어떤 유동성 장세의 느낌이 좀 나고요. 그런 유동성 장세가 이번 상반기는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일단은 그런 생각입니다. 뭐냐면
어, 일단 우리가 그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요것은 뭐라고 할까요? 금리 인상을 일단 당분간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입장인 거고 보류했죠. 파월도.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악재라고 했던 게 미국과 중국의 어떤 협상에 대한 어떤 분쟁에 대한 것들이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것들을 이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대감에 의한 이런 상승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연준이 자산 축소도 멈춘다면, 이러면은 시장은 실적과 무관할 정도로 좀 강하게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요 협상도 30일 동안 이제 좀 보자라고 했던 것을 60일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라는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것이 확정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렇게 되면 3월에서 4월까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4월 초까지. 그럼 4월까지는 큰 이벤트가 없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뭐 금리의 이슈만 없다면, 그리고 실적들만 뭐 괜찮다면. 그래서 당분간은 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연준에서 이런 정책을 할 때 이런 정책들이 우리 증시에 그렇게 뭐가 많이 달라지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가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그 경기 침체를 제외하고 그 증시가 이게 크게 움직였었을 때는 연준의 긴축 뭐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보면 요 언저리 역시도 요때부터 한 요때까지 요때까지도 확실히 기억나는 것은 긴축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코스피가 많이 빠졌었고요. 또 아니야 조금 풀어줄게라고 하면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요 당시 때들이 전부 다 어떤 연준의 어떤 정책에 관련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작게는 지금 현재 여기가 진행 중인 거니까요. 요거는 작년이었죠. 작년에 금리를 4번이나 올리면서 글로벌 증시들이 많이 흔들렸었던 이런 구간이었고, 지금은 그것에 관련한 것들을 좀 보류하겠다라는 내용에 벌써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제외하고 과거의 것들을 보면 연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최소한 20 몇 프로부터 지수가 20 몇 프로부터 많게는 약 한 100%까지도 지수가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근데 왜 그러냐면 어떠한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연준이라고 하면 뭐 미국의 은행인 거죠. 중앙은행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여기서 만약에 그래 완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해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시중의 돈들이 투자처를 찾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미국 현지에도 투자를 하겠지만 여기에서도 신흥국으로도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미국과 우리가 별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는 좀 맞진 않는 거죠. 이렇게 이건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여진 거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런 느낌인데요. 이것들이 수급으로 확인해 보면 어떠냐면 이런 긴축과 완화라는 이야기,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완화의 어떤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면 한 15조에서 한 25조까지도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우리 시장에
가장 중요한 어떤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한번 현재 한번 수급을 좀 보면 현재까지의 누적 수급을 오늘까지 그리고 2월 이번 연도부터 해보면 현재 외국인들은 4조 정도의 어떤 수매수가 있었고 기관과 여기 보면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은 다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지금 외국인들은 수익률이 꽤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이 안 좋을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 역시도 수급이 좋지 않을 것이고 수급 역시도 빨간색이 외국인인데요. 최근에 약간 꺾였지만 지수와 같이 이렇게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아직 방향을 못 잡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상승하는 초입에 다 지금 팔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면 일자별로 한번 보면 최근에 한 5 영업일 정도가 외국인들이 자금이 조금 멈칫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오늘 이후로 이제 내일부터는 옵션 만기도 끝났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수급을 좀 체크해 볼 필요는 있는데요. 일단 시장이 애매한 구간에서는 현물이라든지 어떤 선물에 대한 주고받는 어떤 이런 모습들이 좀 있는데요. 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현물 시장이만 보고 현물 시장의 어떤 수급만 보고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할 때가 있습니다. 선물에서 괜히 이거를 같이 보게 되면 괜히 이제 상상하는 거죠. 아, 현물이 들어왔으니까 선물로 해지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상상하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현물 수급만 보고 요 현물 수급만 보고 시장의 방향을 좀 예측해 보자. 아니면 따라가 보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시장이 이 바닥에서부터 꽤 올라왔습니다. 꽤 주간 차트 상으로도 보면 아주 멋지게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라도 이 언저리에서 지금 한 번은 조금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여기처럼 과열을 일으키면서까지 한번 올라가 줘야 되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떨어지면 좀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언저리까지는 근처 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좀 홀딩을 하되 이 근처에 왔을 때는 조금 어떤 분산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조금 조절을 좀 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관심 종목을 한번 좀 볼 건데요. 관심 종목이 뭐냐면 클래시스라는 회사예요. 클래시스라는 회사. 이 종목은 저희도 이제 보유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클래시스의 주간 차트인데요. 일단 보유 중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를 지금 뭐 매수하세요라는 이야기보다는 일단 저희는 이 회사가 좋아서 이 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근데 이 회사가 좋아진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고 어떤 사업 내용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한 증권사에서 나온 건데요. 이렇게 한번 놓고 보면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지금 요 실적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이거든요. 요 실적이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44%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많이 나온 거예요. 44%. 이 보면은 2016년도부터로 기억하는데요. 여기는 2017년도까지밖에 안 나왔으니 계속 영업이익률이 30%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을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매출이 계속 20-30%씩 증가한다라는 것은 이건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이 증가하는데도
영업이익률이 좋아지는 것은 이것은 뭐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무언가를 뭐 이렇게 가격을 다운한다든지 어떤 작업을 한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가끔 매출 증가, 어떤 순이익의 어떤 증가를 위해서 물건을 먼저 거래처에다가 갖고만 있어. 대신에 몇 개월 지났을 때는 어떻게 해줄게 뭐 이런 것들로서 조금 재무제표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매출이 무식할 정도로 많이 성장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걸 넘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건 뭐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어떤 해자가 있다든지 아니면 시장 초기에 선두로 나간다든지 이런 것인데요. 이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50%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한 30%대까지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 변동성이 크죠. 근데 얘네들은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고 ROE가 한 30% 가까이 되는 회사는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밖에 없어요. 일단 상장사 전체로 봤을 때 그것도 지금 이제 여기 예측한 2020년까지 만약에 이러한 좋은 실적이 나온다면 5년 연속이거든요. 이것은 캔슬림, 그 윌리엄 오닐이 말하는 캔슬림의 어떤 종목을 고르는 어떤 방법에도 부합이 되고 거의 최고의 종목이라고 보여지는, 최고의 실적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회사예요. 이 회사의 내용을 제가 카페에다가 일단은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카페에다가 여기 이게 뭐냐면 주담의 그 클래시스 회사의 주담의 어떤 그 이런 거 앞에 나오는 거죠. 전문성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들을 이것은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판매를 하고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있기는 한번 사이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두 한번 보면, 제품들도 이런 회사구나 바디 라고 시장을 알 수 공략하기 있을 위해서 텐데. 진출을 하고 있고요. 잠깐 짧게 그래도 말씀드려보면 이 회사는 리프팅 하는 회사예요. 리프팅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대부분 이게 뭐 남녀 뭐 이런 걸 나누는 걸 떠나서 일단은 비만이거나 혹은 뭐 나이가 들거나 뭐 이러면서 피부에 대한 어떤 관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남녀를 떠나서. 근데 이제 과거에 특히 이제 미용 쪽으로 본다면 어떤 보톡스나 어떤 시술에 관련한 것은 약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마다 또 맞아야 하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초음파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계를 갖다 대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기서도 이 리포트에도 비포 애프터가 나왔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거는 분명 뭐 이 회사가 광고하고 싶은 내용일 테니까 좀 잘 나온 걸 얘기했겠지만 뭐 이렇게 주름이 있던 피부가 뭐 이렇게 된다라는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회사를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거는 부모님한테도 소개 한번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보통 근데 뭐 남자분들은 이쪽에 뭐 전혀 관심은 없죠, 사실. 아니다.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네요. 일단 저는 그렇게 큰 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뭐 없고 일단 이런 곳인데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제가 뭐 그냥 이 기계가 좋아서 뭐 이런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의 어떤 구성이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합니다. 뭐냐면 이 회사는 장비 회사라고 보는 거예요. 일단 장비 회사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보통 일반 장비 회사들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수주가 들어올 때는 실적과 순이익이 확 늘어나다가 잠깐 사이클이 이렇게 꺾인다거나 이렇게 되면 급락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장비에다가 어떤 소모품, 소재, 어떤 이러한 내용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회사는 특히 피부 미용이라든지 이런 병원 관련한 쪽은 어차피 시장과 둔감하기도 하지만 실적 안정성이 뛰어나거든요.
이 소모품이란 것은. 그러니까 시젠도 그런 회사예요. 시젠. 저희가 시젠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런 회사라서 그래요. 장비가 일단 병원에 들어가고 한번 들어가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소모품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현금 흐름이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장비만 팔아야 된다면 계속 영업사원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많이 나가요. 근데 소모품까지 플러스가 되면 소모품에는 그냥 배달만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없이 계속 순이익을 높게, 마진율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표로 한번 보면, 요 진한 색이 기기이고, 요 나머지가 흐린 색이 소모품인데요. 비중을 보면, 이렇게 장비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소모품 역시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거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현금 흐름이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의 내용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장비 대수를 늘리면 그 장비 대수 플러스 소모품으로 인해서 실적이 일반적인 장비 회사들보다는 훨씬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회사의 어떤 특징은 뭐냐면 뭐 일단은 유통 물량이 매우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장점이자 단점도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회사, 그러니까 저희 어제 말씀드렸던 대보 마그네틱이라든지 최근에 상장한 첨보라든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클래시스, 이런 회사들의 일단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좋은데 대주주가 대부분 다 갖고 있어요. 지분을 팔질 않고. 왜 그럴까요? 보통 진짜 돈이 잘 되는 회사,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 회사들이 보통 상장도 잘 안 합니다. 알짜배기인데도 불구하고 상장을 잘 안 하는 회사들은 뭐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보통 상장을 하는 이유는 일단은 돈을 모으기 위한 게 가장 첫 번째거든요. 왜냐하면 상장하는 순간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불편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주식이 없다라는 것은 대주주가 안 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사는 남주기 아까워라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지분율이 88%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아주 극소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클래시스가 이렇고, 그 다음에 첨보 같은 경우도 원래는 80%대였다가 최근에 상장 이후에 한 60%대로 낮아지긴 했지만 이것도 엄청난 것이죠. 그리고 대보 마그네틱은 더 대단했었는데요. 뭐냐면 원래 상장 이전에 대주주 지분이 한 95% 정도 됐었습니다. 그다가 상장하고 나서 한 70%까지 조금 이제 내려오긴 했는데요. 이거 자체도 굉장한 겁니다. 근데 이 유통 물량의 적을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단점이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회사가 유통 물량까지도 없으면 이건 정말 심각할 수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데 유통 물량이 적으면 이거는 단점보다는 장점으로 보는 게 좋아요. 뭐라 할까요? 일단은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도 보면 많으면 싸지고 적어지면 귀해진다가 그 수급의 논리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 매매하기는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이. 왜냐면 급등과 급락이 같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저희도 이 회사를 한
7,00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좀 보자라는 마음으로 일단은 5,000원에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5,000원에서 7,000원까지 가면 일단은 뭐 이익 실현이라는 걸 생각해 보자라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매수를 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어떤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것만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그냥 가격 구간을 설정한다든지 아예 설정해 놓고 조금 차트를 좀 멀리 하는 것이 좀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차트의 어떤 모습으로 봐도 이렇게 좀 이렇게 수렴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 지금 일단은 추세를 좀 뚫은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첫 번째 이 전고점에 대한 물량의 어떤 좀 고민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요 중요한 가격 구간이 뭐냐면 여기 지금 딱 요 언저리에 왔어요. 지금 딱 가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격 구간이 지금 현재 요 가격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해내면 7,000원까지도 예상을 하고, 여기가 돌파가 안 되면 그냥 한 물량을 줄인다든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좀 중요한 단계이긴 한데요. 차트나 어떤 모습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아직 유통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급이 그렇게 양질의 수급은 아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매하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고 좀 특이한 종목이니까 알아가 보자라는 이야기고, 아까 유통 물량 이야기할 때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요. 뭐 매출도 계속 똑같이 증가해요. 매년 10%씩 증가하고 영업이익률도 20%가 나오고 뭐 똑같이 ROE도 똑같이 뭐 한 15 정도씩이 나오는 아주 우량한 회사가 있어요. 근데 우량하다면, 이게 똑같다면 유통 물량이 만약에 유통 물량의 비율이 만약에 A라는 회사는 한 50%가 되고 B라는 회사는 유통 물량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하면 저는 유통 물량이 적은 회사를 고를 것 같아요. 다른 내용이 똑같다면. 대신에 이거는 실적이 좋기 때문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이런 거 아예 볼 필요가 없죠. 실적이 안 좋은데 유통 물량이 적으면 그거는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존재하는데요. 이 회사는 대보 마그네틱 혹은 뭐 첨보, 클래시스, 이 세 회사는 올해 이번 연도에 꼭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이라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회사가 7,000원까지 넘어가면 그 탄력이 나오면 아주 탄력이 매우 강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유통 물량이 적은 애들은 상승 탄력이 받으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가거든요. 그래서 좀 기대도 하는 이런 종목이긴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면 시장이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강하게 올랐고 3월 달에 어떤 이벤트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2월 달이 생각보다 1월보다는 강한 힘이 조금 둔화되는 느낌이었는데요. 요 이벤트가 미뤄졌거든요. 4월까지도. 그래서 요게 이렇게 길어진다라는 것에 어떤 불안함도 좀 있지만 특별한 악재가 없다라는 것은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때 정상회담을 하려고 이렇게 미룬 것인가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2, 3월 달에는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연준의 정책이, 또 하나는 연준의 정책이 완화의 어떠한 스탠스가 유지된다면 외국인의 수급은 계속 긍정적으로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코스피가 한 5 영업일 정도가 수급이 약한데요. 이 부분은 내일부터 다시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오늘은 방송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